QRS 타키카디아 간벌 진단도 없고, 뭐 AF도 없고, 뭐 NRT니 AV, RT니 이런 거 없습니다. 박동기는 환자 몸에서 나오는 인트린식 웨이브, 그게 P웨이브가 됐던 QRS, 그거를 잘 센싱한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페이싱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센싱이 잘 되는지 안 되는지, 페이싱이 잘 되는지 안 되는지, 요것만 확인하면 다 끝입니다. 그래서 이게 잘 보지 않는 거기 때문에 익숙하지 않아서 그렇지 절대 어려운 건 아니고요. 제가 제일 마지막이기도 하고 보통은 다 지연되기도 하고 들으시는 분도 힘드시기 때문에 제가 미리 예견하고 슬라이드는 조금만 만들었습니다. 일단 부정맥의 분류를 빈맥과 선맥으로 나눌 수 있는데, 서맥은 사이너스 노드의 문제냐 아니면 AB의 노드의 문제냐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고요. 사이너스 노드에 문제가 있는 거는 또 여러 가지 분류가 있지만 그 중에 우리가 지금 박동기와 관련돼서 주목해야 될 거는 Atrial Fibrillation with Slow Ventricular Response도 우리가 식 사이너스의 카테고리에 옛날부터 그렇게 포함을 시키고 있습니다. 우리 그냥 생각하면 AF 때는 심방이 엄청나게 빨리 뛰고 벤트리클은 늦게 뛰는 거니까 AB 노드의 문제일 것 같은데 뭐 옛날부터 그렇게 하기 때문에 뭐 그냥 이거는 일단 식 사이너스의 범죄에 포함되고요. 근데 이게 식 사이너스든 AB 블락이든 심지어 에이트리얼 피브릴레이션이든 이게 전혀 다른 별개의 디지즈가 아니고 결국은 다 에이트리움 내에 있는 병입니다. 이게 사이너스 노드가 AB 노드가 노드라고 해가지고 심장을 열어보면 뭐 콩알처럼 이렇게 딱 있고 그런 게 아니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근처에 그냥 사이너스 노드의 역할을 하는 셀이 AB 노드의 역할을 하는 셀이 그냥 디퓨즈하게 퍼져 있는 거거든요. 에이트리움의 근육과 같이.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뭐 전혀 별개의 병이 아니라 같이 이렇게 컴바인 돼 있는 경우가 뭐 훨씬 더 많습니다. 현 상태에서 컴바인이 돼 있거나 아니면 지금은 식 사이너스인데 조금 있다 보니까 AB 블락이 생기고 조금 있다 보니까 에이트리얼 피브릴레이션이 생기고 또 뭐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AF인데 조금 지나고 보니까 식 사이너스가 생기고 좀 지나고 보니까 AB 블락, 이게 뭐 병가지 상사인 거죠. 이거 같이 중복되는 와중에 우리가 조금 독특하게 관찰되는 것이 식 사이너스도 있고 파록시말 에이트리얼 피브릴레이션도 있고, 이거를 우리가 이제 여기에 해당하는 걸 우리가 따로 뭐 타키브라디라고도 부르는 거고요. 그래서 페이스메이커의 심전도를 하려면 어떤 경우에 페이스메이커를 넣는지 알아야 되는데 앞서서 많이 들으셨겠지만 결국은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은 비가역적인 증상을 유발하는 서맥입니다. 그게 심지어 평소 때는 레이트가 뭐 60회, 60회든 70회든 괜찮은데 운동만 하면은 운동을 해도 레이트가 안 올라가는 경우, 뭐 포즈가 3초 이상 서맥 40회 아무것도 없어도 그런 거 우리가 유식한 말로 크로노트로픽 인컴피턴스라고 부르는데 운동하면 레이트가 안 올라가는 거죠. 일종의 식 사이너스의 카테고리 중에 포함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환자가 불편한 게 확실하다 하면 페이스메이커를 하는 거고요. 퍼스트 디그리 AV 블락이라고 하더라도 그런 경우는 적지만 환자가 이것 때문에 불편한 게 확실하다 그러면 페이스메이커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퍼스트 디그리 AV 블락인데 레이트가 빠르고 이러면은 뭐 증상이 없을 것 같지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퍼스트 디그리 AV 블락이라는 건 에이트리움이 뛰고 난 다음에 벤트리클이 한참 있다 뛴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에이트리움이 하는 역할은 벤트리클을 필링을 시켜주는 겁니다. 그래서 적당한 타이밍에 에이트리움이 뛰고 그 적당한 타이밍 후에 이제 필링이 다 된 다음에 뛰어야 이게 충분히 필링이 된 피를 벤트리클이 수축했을 때 이게 카디아가 옵봇이 만들어지는 건데, 지나치게 AB 딜레이가 PR 인터벌이 길어가지고, 그러니까 퍼스트 디그리 AV 블락이 있어가지고 이 박자가 잘 안 맞으면은 제대로 필링이 안 된 상태에서 벤트리클이 수축하게 되고 그러면 카디아가 옵봇이 적게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면은 뭐 환자가 그것 때문에 드물지만 증상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환자가 불편한 게 확실하다 하면 페이스메이커를 하는 거고요. 우리가 서드 디그리 AB 블락이라고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환자가 전혀 불편하지 않다라고 확신이 들면은 페이스메이커를 하지 않는 겁니다. 환자가 서맥 때문에 컴플리트 AB 블락이라 하더라도 서맥으로 인한 증상이 없고 증상만 없으면 되는 게 아니라 사인도 없어야 되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서맥이 계속 이렇게 지속되면 환자가 카디악 오핏이 적어지는 거잖아요. 브라디도 있지만 AB가 안 맞으니까 그거를 컴펜세이션 하기 위해서 이제 심장이 펌프 같은 건데 바가지가 자꾸 커지는 겁니다. 벤트리클이 자꾸 커지는 거죠. 그러다 잘 안 되면 이젝션 프랙션이 떨어지기도 하고, 어쨌든 그 심장이 커지면서 그 카디악 아웃풋을 컴펜세이션 하는 건데 그래서 증상이 없는 건데 그거는 정상이라고 볼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서드 디그리라고 하더라도 증상이 확실히 없고 그 다음에
그 심프텀 사인, 벤트리클이 커지거나 벤트리클 펑션이 좋지 않다는 증거가 없으면 조심스럽게 관찰해 볼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섬액의 증상이라는 게 애매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애매할 때는 우리가 그래도 어떤 객관적인 기준으로 포즈가 3초 이상이 넘거나 브라디카디아가 40회 낮에 활동하는 데이타임에 안 될 때 이제 페이스메이커를 고려하게 되고, 심방세동의 경우에는 심방세동 환자 홀터를 해보면 보통 제일 낮을 때 레이트가 30회, 잘 때 그다음에 빠를 때는 160회 이렇습니다. 그게 브라디고 타키라고 해서 그런 걸 타키브라디라고 하진 않고요. 아까 설명 들으셨을 것 같은데, 심방세동의 경우에는 한 5초 이상의 포즈가 있어야 좀 의미 있는 포즈가 있다, 이렇게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제 페이스메이커를 하게 되는데, 페이스메이커의 종류는 이렇게 우리가 나눠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글자 4가지로 종류를 이렇게 나눠보는데, 일단 첫 번째 나오는 거는 그 페이싱하는 위치입니다. 그래서 페이싱을 심방에 하는지 심실하는지 두 개 다 하는지 안 하는지.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오는 여기서 이제 두 번째 나오는 요 문자의 의미는 센싱을 하는 위치입니다. 센싱을 에이트리움에서 하는지 벤트리클에서 하는지 두 개 다 하는지 센싱을 하지 않는지.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뭐냐면은 우리가 센싱을 했을 때 그 감지한 신호에 대해서 페이스메이커가 어떻게 반응하냐는 거를 나타내는 겁니다. 이 트리거라는 건 뭐냐면은 환자가 어떤 식으로 센싱을 했을 때 그거를 다른 쪽 체인버로 전달해 주는 거죠. 예를 들면 에이트리움이 뛰었을 때 그 전기 신호를 받아서 조금 있다가 벤트리클을 트리거해 주는 이런 겁니다. 이니비션이라는 거는 박동기가 우리가 세팅을 60회로 해놓으면 환자 몸에서 나오는 레이트가 그것보다 넘을 때는 박동기가 동작을 하지 않도록 이니비션을 한다는 얘기고요. D는 두 개 다 한다는 겁니다. 레이트 모듈레이션은 우리가 이제 하트레이트가 우리가 무조건 박동기를 넣었을 때 박동기 레이트를 60회 이렇게 하면 크로노트로픽 특히 이제 식사이너스 같은 경우에 60회 해놓으면 환자가 쓰러지는 일은 없지만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크로노트로픽 인컴피던스가 있는 거죠. 환자는 항상 하트레이트가 60인 거죠. 아주 느린 경우에.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그런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서 환자의 움직임을 페이스메이커가 잘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인지를 해서 이 사람이 내 환자가 움직이고 있다. 그러면은 그 페이싱하는 레이트를 올려주는 거죠. 그런 거를 그런 기능이 있냐 없냐 이렇게 해서 나눌 수가 있게 되고, 이거 중학교 때 이게 간단한데 이렇게 하면 조합이 몇 가지가 나오냐면 4 곱하기 4 곱하기 4 하면은 4, 4, 16에 4를 곱하면 64고요. 거기다가 곱하기 2니까 128가지의 박동기 종류가 나오지만 우리가 다 쓰지 않고 보통 이름을 들어보셨을 만한 거는 요 5가지입니다. 근데 여기 잘 안 보이는 이렇게 나온 거는 요즘에 거의 쓰지 않는 거고요. VO도 거의 쓰지 않지만 간혹 가다가 우리가 박동기 환자가 수술을 하는 경우 그런 경우에 무조건 페이싱이 그냥 들어가도록 페이싱만 계속되도록 VO를 하기도 하고, 나머지 대부분의 경우에는 DDD나 VBI를 이제 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떤 경우에 DDD를 하고 어떤 경우에 어떻게 모드를 저 박동기 종류 선택할 것인가? 그때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한 2가지 요소가 있는데, 그 첫 번째는 뭐냐면은 우리가 인공적으로 페이싱을 했을 때 특히 이제 보통 컨벤셔널하게는 RV 에이펙스를 페이싱하게 되는데, 페이싱은 그냥 생각하기에도 이게 되게 생리적이지 않은 거죠. 우리가 정상적으로는 사이너스 노드부터 시작해서 컨덕션 시스템 아주 잘 정교하게 고안된 컨덕션 시스템을 따라서 이렇게 왼쪽 밑방향으로 액티베이션이 돼야 되는데, RV 에이펙스 페이싱하면 그 반대 방향으로 올라오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게 당연히 QRS가 와이드하고 이게 전혀 피지올로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RV 에이펙스를 계속 페이싱하면은 그래서 이 페이싱하고 시간이 지나면은 환자에게 LV 펑션이 많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카디악 펑션이고 세로축이 가로축이 이제 그 심장 기능 시간인데, 정상적으로 페이싱을 하지 않았을 때도 시간이 지나고 나이를 먹으면은 LV 펑션이 조금 이렇게 떨어지는데, 페이싱을 하게 되는 순간 이 떨어지는 기울기가 더 빨라지는 거죠. 그리고 페이싱을 이거는 큐뮬러티브 페이싱입니다. 전체 맥박을 그냥 100% 페이싱하면은 더 빨리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가능하면은 페이스메이커 환자가 불편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벤트리클러 페이싱은 가능하면 적게 하자는 게 페이스메이커의 모드를 결정하는 2가지 중에 첫 번째 고려 요소입니다. 그래서 어떠냐면은 어떤 환자가 벤트리클을 100% 페이싱한다고 했을 때
그 환자를 5년 정도 팔로우 해보면은 대략 4분의 1의 환자에서 LV 디스펑션이 이제 생기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고려할 요소는 페이스메이커를 결정할 두 번째 고려할 요소는 뭐냐면은 에이트림하고 벤트리클을 싱크로나이즈 시켜주는 겁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컴플리트 에이블락이면은 환자가 왜 힘드냐면은 실제로 벤트리클의 레이트가 느려서 힘들기도 하지만 이게 AV가 안 맞는 거거든요. 에이트림이 적당한 수의 수축을 하고 그게 그 에이트림에서 수축된 피가 벤트리클로 딱 필링이 딱 되고 적당한 타이밍에 벤트리클이 수축해야 이게 나가는 건데 두 개가 서로 상관없이 뛰면은 벤트리클이 필링이 안 된 상태에서 컨트랙션 하면 뭐 그냥 헛발질 하는 거죠. 그것 때문에도 많이 불편한 거거든요. 그래서 에이트림하고 벤트리클을 잘 맞춰줘야 됩니다. 이 두 가지를 가 페이스메이커를 어떤 종류를 결정할 때 이제 고려 대상이 되고요. 이론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 두 가지를 생각하면 브라디카디아는 식사이너스 아니면 AV 블락이잖아요. 근데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식사이너스 중에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AF 슬로 벤트리클 리스판스는 조금 따로 생각하면은 그냥 일반적인 식사이너스는 사이너스 노드에서 이게 컨트랙션이 안 되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컨트랙션만 되면 벤트리클까지는 잘 가는데 그래서 이 경우에는 에이트리움을 센싱해서 에이트리움이 컨트랙션 되지 않으면 에이트리움을 페이싱하는 AAI 페이스메이커가 이제 적응증이고 적합할 거고 식사이너스 중에도 에이트리얼 피브릴레이션이면은 퍼머넌트한 에이트리얼 피브릴레이션이면은 에이트리움을 센싱하고 자시구가 없는 거죠. 에이트리움 그냥 계속 분당 300개, 600개 뛰는 거고 거의 당연히 캡처도 안 될 겁니다. 그래서 에이트리움에 뭐 리드를 넣어봤자 아무 소용이 없는 거고 벤트리클만 잘 센싱하고 있다가 벤트리클의 레이트가 너무 느릴 때만 벤트리클을 페이싱하는 VBI 리드가 필요할 거고요. AV 블락인 경우에는 사이너스 노드는 에서 에이트리움 잘 컨트랙션이 되는데 그게 V로만 전달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센싱을 에이트리움을 잘 하고 뭐 벤트리클도 잘 하고 있다가 이게 안 닿으면은 벤트리클을 페이싱 해주는 거죠. 그래서 VDD가 이론적으로는 이제 그런데 AAI하고 VDD는 어떤 리미테이션이 있냐면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AV 블락이나 식사이너스나 에이트리움은 거의 에이트리얼 마이오패시 거의 같이 가는 병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식사이너스라고 해가지고 AI를 넣었는데 시간을 지나다 보니까 AV 블락도 자꾸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에이트리얼 피브릴레이션도 생기고 그러니까 결국엔 V리드를 하나 더 넣어줘야 될 확률이 5년에 한 10% 정도 되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냥 드노볼 임플란테이션 하는 거는 쉽지만 이미 한번 리드가 들어간데 하면 거기에 이제 스테노시스도 생기고 그러기 때문에 그 와중에 리드를 하나 더 넣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거거든요. 그래서 AAI를 해야 될 식사이너스도 다 DDD고요. VDD도 마찬가지로 에이트리움을 잘 센싱 그냥 AV 블락만 해결해 주면 되는 게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 AV 블락인 환자가 식사이너스가 자꾸 생기더라는 거죠. 그래서 에이트리움을 페이싱할 일이 생기더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엔 이 AV 블락도 V만 페이싱 해주는 게 아니라 A를 페이싱 해주는 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AV 블락이건 식사이너스건 에이트리얼 피브릴레이션 슬로 벤트리클 리스판스건 아니면 퍼머넌트 AF 면은 그냥 VBI고요. AF 슬로 벤트리클 리스판스면 그 이외의 경우에는 다 DDD가 일반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VBI는 V리드가 이렇게 하나 들어가 있는 거고 DDD는 이렇게 두 개 들어가 있는 거고요. 이거는 뭐냐면은 옛날에 우리가 조금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에 페이스메이커도 비싸지만 ICD는 훨씬 더 비싸거든요. 어떤 환자가 펌액이 있어서 페이스메이커도 해야 됐고, 어떤 환자가 처음에 이제 정기적인 서든 카디악 데스로 ICD를 해야 됐는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다른 이유로 소맥으로 페이스잉을 해야 될 일이 생겼던 거죠. 근데 지금은 ICD는 기본적으로 페이스메이커 기능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ICD는 뭐 1년에 가야 한번 터질까 말까인데 이거를 페이스메이커로 쓰면은 배터리가 좀 빨리 닳는 거잖아요. 사실은 거의 빨리 닳는 것도 없습니다. 근데 이제 ICD는 워낙 비싸고 보니까 이 두 가지 기능을 다 넣었던 10년 전 얘기고 지금 이렇게 하면 완전히 뭐 말프랙티스죠. 그래서 이제 페이스메이커 심전도로 들어가는데 심전도를 말씀드리기 전에 간단하게 정상 리듬은 뭐 이렇게 됩니다. 이런 컨덕션 시스템을 타고 이제 되는 건데요. 심전도는 이 세로축은 타임이고 죄송합니다. 이게 그 가로축은 타임이고 세로축은 볼티지죠.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V는 IR이거든요. 전압은 전류 곱하기 저항입니다. 수도꼭지에서 나오는 물의 압력은 물의 양이 많으면 압력이 세지는 거고
수도꼭지를 입구를 좀 막아서 저항을 크게 해주면은 물의 압력이 세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항이 없는 곳을 지날 때는 볼트지가 기록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서 보여드린 노란색의 컨덕션 시스템을 지날 때는 우리가 사실은 여기서 지날 때 어떻게 될까 그게 사실은 더 궁금한데 사이너스 노드나 AB 노드나 이런 컨덕션 시스템을 지날 때는 거기 지날 때는 심전도에 아무것도 기록되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여기 지나갈 땐 저항이 없으니까. V는 IR이니까요. 우리가 보는 심전도는 전기가 저항이 있는 마이오카디움을 지날 때 심전도가 기록되는 겁니다. 그래서 에이트리움을 지날 때 PAV가 기록되는 거고요. 벤트리클을 지날 때 QRS가 기록되는 겁니다. 자, 요것을 이제 전질하고 페이싱 심전도 말씀드리면 요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요거부터 보시면은 뭐 요런 모양이 있고 앞에 요런 모양이 있죠. 요렇게 생긴 게 QRS고 요렇게 생긴 게 PAV입니다. 심전도 아무리 복잡하게 보여도 P 아니면 QRS 아니면 T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커 보이는 게 QRS고 작은 게 P입니다. 선생님 이게 왜 QRS인가요? 그러면 제가 어떻게 더 이상 해드릴 말이 없어요. 그냥 뭐 이렇게 생긴 게 QRS고요. 이렇게 생긴 게 이제 PAV인데 조금 이상하게 생긴 게 있는데 요런 게 있습니다. 일단은 아주 샤프하죠. 그리고 시간이 아주 찰나의 순간입니다. 딱 하고 뭐 이렇게 파지직 이런 것도 아니고 아주 찰나의 순간이죠. 볼티지가 있기 때문에 뭔가 심장에 액티베이션 한 건 맞는데 어떤 전기가 잠깐 심장으로 흘러간 건 맞는데 아주 찰나의 순간인 거죠. 그리고 보면 비교적 일정한 타이밍에 그냥 보기에도 되게 인공적인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우리가 페이싱 블릿이라고 합니다. 밖에서 심장 안으로 전기를 아주 찰나의 순간 대부분은 아주 1에서 2ms입니다. 우리가 심전도 여기 모는종이 작은 거 한 칸이 40ms잖아요. 아주 찰나의 순간 동안에 가는 겁니다. 이게 바깥에 있는 페이스메이커에서 심장 안 어딘가에 전기를 흘려준 겁니다. 흘려주면은 벤트리클이든지 에이트리움이든지 어디를 뛰기를 기대하고 전기를 준 걸 텐데 페이싱 블릿이 나간 다음에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어요. PAV도 나오지 않고 QRS도 나오지 않고 이거는 전기적인 아웃풋은 줬지만 아무것도 캡처가 안 된 거죠. 예, 캡처 페일러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페이싱 블릿이 있고요. 페이싱 블릿이 있는 다음에 이런 모양이 있습니다. 이거가 PAV 같이 생기진 않았잖아요. 예, 모양이 정상의 환자가 원래 갖고 있던 QRS랑 모양이 다르지만 P 아니면 QRS니까 QRS라고 봐야 될 겁니다. 그걸 조금 입증하는 게 뭐 TAV 같아 보이는 것도 있고요. 물론 정상의 그것 다르지만 이거는 페이싱 블릿이 있고 벤트리클이 뛴 겁니다. QRS는 벤트리클 뛸 때 나오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거는 벤트리클을 페이싱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QRS 같은데 앞에 페이싱 블릿 같은 게 없죠. 그러니까 이것은 무슨 페이싱하라 하고 이런 게 아니라 워낙에 환자 몸에서 나온 QRS인 겁니다. 유식한 말로 우리가 인트린식 QRS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PAV 같은데 앞에 페이싱 블릿이 없죠. 이것도 그냥 페이싱한 게 아니라 환자 몸에서 나온 그 PAV인 겁니다. 근데 여기를 이게 나오는 타이밍을 보시면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페이스메이커지만 페이스메이커의 기능은 두 가지가 있는데 아까도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이름은 페이스메이커지만 사실은 그거 못지않게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 것이 센싱이거든요. 그래서 환자 몸에서 페이스메이커를 넣은 환자 몸에서 나오는 QRS든 P든 그걸 잘 센싱해서 그에 따라서 페이싱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페이싱 못지않게 센싱이 아주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거를 페이싱 블릿이 나온 다음에 어떤 빛이 나왔냐 안 나왔냐를 보면 페이싱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페이싱이 안 되는 거고요. 이거는 벤트리클의 페이싱이 되는 거죠. 간단합니다. 예. 페이싱 블릿 같은 게 있고 그 다음에 QRS 같은 게 따라 나오면 그건 벤트리클을 페이싱하는 거고 페이싱 블릿이 있는데 그 뒤에 아무것도 안 나오면 캡처가 안 되는 페이싱이 페일리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페이싱 블릿 같은 게 있고 PAV 같은 게 나오면 에이트리움을 페이싱하는 거고요. 예. 근데 이 페이싱 말고 더 중요한 게 센싱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이 세팅을 메테로 해놨는지 모르겠지만 여기 환자 몸에서 나오는 QRS가 있죠. 이 지금 넣어놓은 페이스메이커가 이 QRS를 잘 인지했다면 여기서 지금 페이싱이 나가면 안 되는 타이밍인 거죠. 환자 몸에서는 자기께 나왔으니까 조금 이따가 나와야 되는 거죠. 근데 환자 몸에서 나온 인트린식 QRS와 상관없이 페이싱 블릿이 들어갔다는 거는 페이스메이커가 센싱이 잘 안 된다는 겁니다. 예. 이거를
보시면요, 이런 게 있죠. 예, 이게 PAV입니다. 이건 QRS 아닌가요? 그러면 어떻게 더 이상 설명드릴 방법이 없어요. 예, 조금 작아 보이는 게 PAV고 좀 커 보이, 그 뒤에 따라 나오는 좀 샤프하고 큰 게 QRS인데, PAV는 같은데, 거기다가 더 부합하는 소견이 리드2에서 이렇게 파지티브니까 정상의 엑시스를 가진 건 사이너스 리듬 같습니다. PAV 같은데 앞에 페이싱 블릿이 없죠. 이건 환자 자기 몸에서 나오는 PAV입니다. 인트리식 PAV고요. 그 다음에 조금은 일정한 인터벌 두고 이런 게 있어요. 아주 샤프한 찰나의 순간, 그냥 보기에도 인공적인 페이싱 블릿인 거죠. 페이싱 블릿이 있고 이런 웨이브가 만들어집니다. 예, QRS인 거죠. 예. 그러니까 이거는 V 페이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앞에 거는 그냥 페이싱 블릿이 없고 환자 몸에서 워낙에 나오는 페이 웨이브고, 그 다음에 요거는 페이싱 블릿 같은데 그게 있으면 그 뒤에 QRS가 잘 나오죠. 이건 벤트리클의 페이싱이 잘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눈여겨봐야 될 게 뭐냐면은 환자 몸에서 나오는 PAV가 있고, 그 다음에 QRS가 페이싱 블릿이 언제 들어가는가를 보면은 똑같은 타이밍에 들어가고 있죠. 거의 똑같은. PAV가 나오고 거의 이랬죠. 이게 이게 5칸이니까 한 200ms 정도 되나요? 예. 똑같은 타이밍에 페이싱 블릿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PAV가 나온 다음에 똑같은 타이밍. 이게 만약에 이 페이싱 블릿을 하고 있는 페이스메이커가 환자 몸에서 나오는 PAV를 인지하지 못했다면 일어날 수 없는 일이죠. 예. 이거는 똑같은 타이밍이란 건 뭐냐면은 이 페이스메이커가 환자 몸에서 나오는 에이티룸에서 뛰는 PAV를 센싱을 잘하고 있다는 겁니다. 센싱을 잘해서 우리가 설정해 놓은 일정한 값 이후에 V 페이싱을 하고 있다는 거죠. 에이티룸을 센싱하지 않으면 절대 일어날 수 없는, 거의 소설 같은 일인 거죠. 우리가 어떨 심전도를 그냥 페이싱 말고 그냥 심전도를 봤을 때 어떨 때 이게 AB 컨덕션이 잘 되냐 안 되냐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심전도상의 어떤 AB 컨덕션이 잘 된다는 직접적인 증거는 없습니다. 우리가 이게 AB 컨덕션이 잘 되냐 안 되냐는 PR 간격의 레귤라리티로 알 수 있죠. PR 간격이 일정하거나 아니면 일정한 패턴으로 늘어나거나 아주 다행스럽게 일정한 간격으로 줄어드는 건 없어요. PR 간격이 똑같거나 똑같은 간격으로 늘어나면은 이게 A가 하고 V하고 연결이 돼 있구나. 그렇게 알 수 있듯이 마찬가지로 이것도 이 V만 페이싱하고 있지만 이 페이스메이커가 A를 센싱하고 있지 않고서는 이런 일이 벌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A를 센싱해서 그거를 V를 페이싱해 주는 겁니다. V를 트리거해 주는 거죠. 이거는 뭐냐면은 앞에 PAV 같은 게 있고 QRS 같은 게 있는데 PAV 앞에 이런 게 있습니다. 아주 샤프한 거의 일정한 타이밍에 페이싱 블릿이죠. 페이싱 블릿이 있는 다음에 PAV 같은 게 보이는 거죠. 이거는 A를 페이싱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페이싱 블릿이 있고 QRS 같은 게 나오는 거죠. 이거는 V를 페이싱하는 건데 마찬가지로 AB 간격이 일정하죠. 예. A를 페이싱하고 A를 페이싱한 다음에 일정한 간격으로 V를 페이싱하는, V를 트리거하는 이제 그런 심전도입니다. 제가 미리 말씀드렸어야 되는데 이 슬라이드가 그 강의록하고 달라가지고 제가 죄송합니다. 그래서 그 노태우 선생님 그 블로그도 있고 그 부정맥닷컴이라고 저기 CMC 부정맥 홈페이지가 있거든요. 그냥 한글로 부정맥하고 .com 치시면 됩니다. 거기다가 제가 슬라이드를 꼭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뭐냐면은 P 웨이브 같은 게 있고 QRS가 있는데 P 웨이브 앞에 페이싱 블릿이 있죠. 페이싱 블릿이 있는 다음에 한치의 오차도 없이 항상 P 웨이브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는 A를 페이싱을 잘하고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 QRS가 나오는데 앞에 페이싱 블릿이 없죠. 이거는 환자 자기 몸에서 나오는 페이싱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A만 페이싱 해주면 그 뒤로는 일사천리로 잘 간다는 얘기죠. A를 잘 페이싱하고 있는. 이게 식사이너스 때 AAI 같은 그런 상황인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슬라이드가 좀 흐린데, 이 환자는 어쨌든, 템퍼러리 페이스메이커를 한 사람의 CCU를 모니터링하고 있을 때 심전도입니다. 여기를 보시면 PQRS 이렇게 잘 되고 있고 페이싱 블릿 같은 건 없습니다. 그냥 환자 몸에서 PAV가 잘 나오고 그게 PR 간격이 일정한 거 보니까 컨덕션이 V로 잘 돼서 잘 들어가고 있는 거죠.
우리가 만약에 이 환자에서 페이스메이커를 켜놓은 상태라면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어떤 걸까요? 페이싱이 잘 되는지 안 되는지는, 페이스메이커는 두 가지인데 센싱이 잘하냐 못하냐, 페이싱을 잘 하냐 못하냐인데, 페이싱을 잘 하는지 못하는지 우리가 지금 알 수 없습니다. 페이싱 분릿이 있는 다음에 PAV가 나오든지 QRS가 나오든지 그래야 우리가 뭐 페이싱이 잘 되냐 안 되냐 알 수 있는데, 페이싱 분릿이 없잖아요. 이 환자는 페이싱이 잘 되는지는 요 맨 위에 심전도만 가지고는 알 수는 없고요. 이 환자가 페이스메이커를 템포라리든 페이스메이커 갖고 있는 환자라면, 페이스메이커를 켜놓은 상태라면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건 뭐냐면은 센싱을 잘하고 있다는 겁니다. 환자가 페이스메이커가 이 QRS나 P를 센싱을 잘하고 있지 못하면 페이싱 분릿이 막 나가겠죠. 예, 근데 이제 페이스메이커 들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안 한다는 건 그 센싱을 잘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정말 더 페이싱이 잘 되는지 안 되는지를 보려면, 이게 지금 하트레이트가 뭐 60회 된다고 치면 템포라리나 페이스메이커 레이트를 뭐 70회로 올려보면 되겠죠. 그러면 페이싱에 들어가겠죠. 환자가 센싱을 잘 한다면. 이 밑에를 보시면 이 PAV 같은 게 있고 그 다음에 QRS가 있습니다. 근데 QRS 같아 보이는 건 앞에 아주 샤프한, 아주 수직의 찰나의 순간이기 때문에 수직인 페이싱 블릿이 있습니다. 페이싱 블릿이 있고 그 다음에 QRS가 잘 나오고 있습니다. 이걸 보면은 벤트리클의 페이싱이 잘 되고 있구나. 이게 템포럴이기 때문에 V리드 하나만 넣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벤트리클의 페이싱을 잘하고 있구나. 이걸 알 수 있고, 우리가 또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은 페이싱 블릿 앞에 여기 PAV 같은 게 있죠. PAV가 있는데 간격이 이렇습니다. 근데 여기는 PAV가 있는데 간격이 이렇습니다. 간격이 전혀 상관이 없죠. 이거는 뭐냐면은 이 들어간 템포러리 페이스메이커가 이 환자 몸에 에이트리움은 센싱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에이트리움이 어떻게 나오는지 지금 전혀 상관없이 얘는 벤트리클만 잘 보고 있다가 벤트리클에서 인트린식 QRS가 안 나오면은 V를 페이싱하고만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아까 계속 말씀드리지만 페이스메이커는 센싱을 잘하냐 안 하냐, 그 다음에 페이싱을 잘 하느냐, 두 가지만 알면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페이싱이 잘 되냐 안 되냐는 비교적 간단합니다. 이런 거죠. 페이싱 분릿 같은 게 있는데 아무것도 안 나오면 페이싱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센싱이 되냐 안 되냐는 어떻게 할 수 있냐면요. 만약 템포러리 리드를 넣었다고 가정했을 때 환자가 이게 지금 컴플리트 AV 블락입니다. 이스케임 레이트가 뭐 300, 150, 170, 한 뭐 40회 된다고 치고 40회라고 치면 그거보다 페이스메이커의 레이트를 더 낮게 설정하는 겁니다. 낮게 설정하면 페이싱이 무조건 나가야겠죠. 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그 다음에 이렇게 해놓으면은 센싱 밸류를 우리가 조절해 보는 겁니다. 센싱 밸류 10 마이크로볼트 이렇게 해놓으면, 왜냐면 이건 서피스 ECG의 볼티지랑은 이게 다릅니다. 왜냐면 심장 안에다 직접 넣고 잰 거기 때문에. 하여튼 센싱 밸류 이렇게 해놓으면 지금 센싱이 잘 되기 때문에 페이싱이 잘 되지 않는 거죠. 근데 이 밸류를 우리가 서서 이렇게 높여놓으면은, 이 밸류라는 건 뭐냐면은 이거보다 높으면은 그걸 인지해라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밸류를 너무 높여놓으면은 여기 QRS가 밑에 들어가서 걸리지가 않는 거죠. 센싱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처럼 이렇게 페이싱 분릿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페이싱 분릿이 들어가는 걸 보면은 이게 센싱이 15로 해놔가지고는 센싱이 안 되는구나. 그래서 이 환자의 QRS의 센싱 밸류는 10에서 15 사이에 있겠구나. 이렇게 이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페이스메이커라고 하지만 페이싱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거보다 못지않게 센싱이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데, 우리가 브라디카디아로는 거의 죽지 않습니다. 예. 그리고 뭐 브라디가 뭐 40, 30, 20, 10, 19, 8, 7, 6, 5, 4, 3, 1 해가지고 어레스트가 되는 거는 거의 없고요. 오히려 역설적이게도 브라디일 때 QT가 늘어나서 톨사드로 오히려 사망할 수가 있죠. 어쨌든 그냥 브라디르는 뭐 물론 이제 그런 드문 경우도 있습니다만 거의 죽지 않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뭐 밤에 페이스메이커가 아주 몇 가지 경우 이외를 제외하고는 이머전시를 막 해야 되거나 그러진 않는데, 그때도 우리가 지금도 아주 많이 그런 오류를 범하는 게 페이싱만 잘 들어가는지를 보는데, 페이싱이 안 들어가도 환자는 죽지 않을 확률이 거의 많거든요. 거의 죽지 않는데,
페이스메이커를 뭐 환자 도와준답시고 넣었는데 페이싱만 잘 되는지 확인하고 센싱을 확인하지 않으면 다음과 같은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네, 선무당에 사람 잡는 거죠. 오히려 그냥 놔두면 환자는 조금 힘들고 말았을 텐데 톨사드를 만들어서 환자를 더 위험하게 할 수 있습니다. 뭐냐면은 이게 샤프하게 보이는 페이싱 분릿이 있고 캡처는 잘 되는 거죠. V 페이싱은 잘 되는데 여기 QRS 같은 게 있는데 환자 앞에 페이싱 분릿이 없습니다. 이거는 환자 몸에서 나온 QRS라는 걸 의미하는 거고요. 나왔으면 페이스메이커가 이거를 인지했으면 여기 이때 초록색 때 보이는 페이싱 분릿이 들어가면 안 되는 거죠. 이게 이게 나오고 말건 간에 아무 상관없이 그냥 나왔다는 거는 이 페이스메이커가 여기 앞에 보면은 페이싱은 잘 되지만 환자 몸에서 나오는 QRS든지 QRS를 인지하고 못한다. 센싱이 잘 안 된다는 겁니다. 센싱이 안 되면 QRS 나왔는데 QRS 나오고 이렇게 그 다음에 TAV가 나올 텐데 TAV 위에 이렇게 페이싱이 들어가는 거죠. 우리가 뭐 R1T라고 하는 겁니다. 앞에 뭐 전에 이런 얘기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R1T가 돼서 이렇게 톨사드가 되는 거죠. 롱 QT 때 QT가 길어져서 그 벌러러블 피리어들의 pH가 얹히면 톨사드가 돼서 롱 QT 환자가 사망하는 것과 거의 똑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임상적으로 볼 수 있는 R1T가 이런 inappropriate pacing, sensing failure 때랑 아까 롱 QT 때랑 또 하나는 우리가 그 코모디오 코디스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심장을 어떤 식으로든지 가슴을 이제 가게 되면 뭐 PVC가 생길 수 있겠죠. 근데 그게 아주 재수없이 환자가 워낙에 뛰고 있는 그 PQRS 다음에 T웨이브가 나오는 순간 그 PVC가 딱 얹히면 이렇게 R1T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꽃으로라도 가슴을 때리지 말라는 거거든요. 애들이 뭐 축구하다가 아이스하키 하다가 축구공 조금 맞았는데 이게 심장에 뭐 엄청나게 충격은 아닌데 갑자기 죽을 수 있는 겁니다. 케이스를 하나 보여드리면 이제 DOE 뭐 디즈니스고요. 이게 뭐 잘 모르겠지만 QRS가 잘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게 브라디카디아인데 브라디카디아는 사이너스 노드의 문제냐 AV 노드의 문제냐죠. 그거는 두 가지 구분은 간단한데 PAV가 안 나오고 그러면 따라서 QRS 안 나오는 건 식사이너스인 거고요. PAV는 잘 나오는데 그 뒤에 QRS가 안 따라 나오면 AV블락인 거고. 이거는 QRS는 잘 나오지만 여기 밑에 리드 2에서는 PAV가 잘 안 보이지만 여기 이제 리드 1에서는 PAV가 보이는데 PAV가 잘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어쨌든 뭐 식사이너스 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 환자를 여차저차해서 다른 데서 이제 VBI 페이스메이커를 했어요. 어쨌든 벤트리클만 뛰게 해주는. 그래서 브라디카디아는 최소한 없죠. 브라디카디아라는 건 벤트리클 입장에서 봤을 때 벤트리클이 페이스메이커가 센싱을 잘하고 있다가 인트린식 QRS가 나오면 페이싱이 안 되고 계속 안 나오면 V 페이싱을 하고 있는 거죠. 이거는 페이싱 분릿 같은 게 여기 있고 QRS가 만들어지니까 V가 잘 페이싱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샤프한 QRS가 나오는 앞에 페이싱 분릿이 없죠. 환자 몸에서 나오는 QRS인데 그게 나오니까 페이싱 분릿이 안 나오죠. 센싱도 잘하고 있는 겁니다. V를 센싱 잘하고 있는 거죠. 이거는 PAV 같은데 앞에 페이싱 분릿이 없고요. 그래서 인트린식 PAV인 거고 QRS 같은데 페이싱 분릿이 없습니다. 인트린식 QRS인 거죠. 이거 지금 오늘 하루 종일 이제 심전도 강의 들으셨는데 이 심전도를 보면 진단은 모른다고 치더라도 굉장히 환자도 엄청나게 일단 불편하고요. 보는 사람도 엄청나게 불편해야 이게 정상입니다. 예. 이게 AV도 안 맞고 뭐 이게 엉망인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그 환자는 식사이너스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하나를 넣는다면 굳이 리드를 하나 넣고 싶으면 AAR 넣었어야 오히려 조금 더 좋은 선택일 수 있는데 VBI만 넣어서 이처럼 AV가 전혀 안 맞았던 그런 거고요. 그래서 힘들게 A리드를 하나 더 넣습니다. 예.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냥 처음부터 이렇게 DDD 넣는 거 크게 어렵지 않은데 먼저 들어가 있는 데다가 거기다 또 리드를 하나 더 넣는 거는 이게 스테노시스가 되면 이게 뭐 PCI처럼 이게 뭐 인터벤션을 막 벌룬도 해야 되고 막 이게 일이 엄청 커지거든요. 뭐 쉽게 쑥 들어가는 수도 있지만 대부분 또 이런 분들 나이 많기 때문에 엄청 부담스러운 이제 프로시저인 거고 그렇게 하면 또 그냥 처음에 하는 것보다 인펙션 레이트도 훨씬 더 올라갑니다. 근데 어쨌든 이렇게 넣고 심전도가 이렇게 됐습니다. 처음에 심전도 밑에 같았는데 DDD를 업그레이드한 다음에는 이분이 아직까지는 AV 노드는 괜찮은 거죠. 식사이너스인 겁니다. A만 어떻게 페이싱 해주면 그 뒤로 잘 가는 거죠. 이게 PQRS가 있는데 PAV 앞에 페이싱 분릿 같은 게 있습니다. 페이싱 분릿이 나온 다음에
PAV 같은 게 나오는 거죠. 이건 A를 페이싱하고 있는 거고요. 페이싱 블릿이 나온 다음에 아무것도 안 나오는 게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페이싱 페일리어가 없이 잘 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QRS는 인트리식 QRS가 나오는 거고요. 그래서 그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페이스메이커 심전도에 대해서는 이게 우리가 익숙하지 않지만 크게 어렵지 않다. 이 페이싱이 잘 되냐 안 되냐. 그거보다 더 이전에 센싱이 잘 되냐 안 되냐. 이 두 가지만 확인하면 되는데 페이싱에 들어간다. 페이싱의 아웃풋이 나간다 안 나가는 페이싱 블릿. 우리가 정기적으로는 아주 1에서 2ms의 아주 찰나적인 순간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정한 타이밍에 나오는 페이싱 블릿이 있는지를 잘 관찰하고 페이싱 블릿이 있는 다음에 PAV든지 QRS든지가 잘 나오는지 그거를 확인하는 거죠. 페이싱 블릿이 있고 이렇게 QRS가 잘 나오면 페이싱이 잘 되고 있구나 이렇게 알 수 있고 센싱을 어떻게 할 수 있냐면은 환자 몸에서 너무 이스케이프 레이트가 느린데 그거보다 빨리 더 페이스메이커를 하고 있다면 환자 몸에서 인트리식 QRS가 나오나 PAV가 나올 일이 없겠죠. 그래서 우리가 알 수가 없지만 어쨌든 만약에 QRS가 레이트를 더 늦게 해가지고 페이스메이커의 레이트를 더 늦게 해가지고 인트리식 PAV든지 QRS든지 나왔을 때 인트리식 QRS가 나왔을 때 그거에 대해서 페이스메이커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페이싱 블릿이 어떻게 나오는지 그러니까 여기 밑에 보면은 이게 지금 인트리식 QRS 페이싱 블릿이 없는 인트리식 QRS인데 나오고 나서는 페이싱이 여기 그 전에 계속 가다가 여기 나와야 될 타이밍인데 안 나왔잖아요. 이 얘기는 뭐냐면은 페이스메이커가 이 환자의 V를 잘 센싱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페이싱, 센싱 이 두 가지만 잘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